안녕하십니까. 2012년 첫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로화가 한 해의 시작을 힘들게 했다는 내용과 유로화에 영향을 줄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 다음 미 경기 지표 등 세계 경기가 아직은 암울하다는 내용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화 소식입니다. 휴일로 거래 일수가 짧은 한 주의 시작을 상승으로 시작했던 유로화는 이후 하락의 길로 접어들며 지난 연말 하락세를 재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EU 부채 우려와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달, 즉 1월 달에 있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유로화에 대한 투자 심리를 또한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EU 경제지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11월 소매 판매와 공장제 주문 모두 예상보다 하락하였습니다.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 즉 유로 USD와 S&P 500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지난주에는 오히려 역외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유로화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로화 자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다음 주에 매도 스퀴즈, 즉 과도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따르면서 일시적인 급등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유로 USD는 현재 볼린저 밴드, 즉 요 하단을 보시면 1.2798 정도 수준인데 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밴드 하단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가격이 적어도 수일간 반등하는 모습이 과거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또한 1일 RSI가 과매도 지역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도 수개월 내에 가격 반등이 있을 신호를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매도 분위기가 깨어지는 지점을 우리는 1.2840 또는 80 영역을 상회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도 스퀴즈를 유발하며 상승 조정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유로 USD 지지점을 현 수준보다 더 하락한 1.2600 50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1.1800에서 1.4940까지 상승한 구간에 76.4%의 되돌이 구간이 위치한 1.2601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2010년 8월 9월 장중 저점이었던 수준과 유사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유로 지역 이벤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유로에 영향을 미칠 유로 지역 이벤트를 보면 월요일 메르켈 및 사르코지의 기자회견이 GMT 시간으로 1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1시 30분이 되겠네요. 있습니다. 만일 메르켈이 ECB가 구제펀드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유로화에 다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 목요일에는 2012년 들어 첫 ECB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현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이게 매도 스퀴즈를 가져올 건가, 즉 유로화의 반등을 가져올 것인가, 또는 만일 금리를 인하할 경우는 얼마나 더 유로화가 하락할 것인가, 그 답을 명확히 점칠 수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격들의 아웃라인에 따라서 전망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피치사가 EU 국채 등급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로존 채권 시장이나 또는 은행, 유로화 등에 있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지표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지표들은 미국 경제 회복이 진행되거나 또는 다소간은 강화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지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즉 주택지표가 아직 부진하고요. 여전히 높은 실업률 또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ECRI, 즉 경기순환연구원의 주간 선행지수 WLI를 보시면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8.1로 더욱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ECRI가 얘기했던 미국이 수개월 내에 새로운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경제도 암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4분기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133.4에서 128.2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4분기 기업 신뢰 지수 또한 129.4에서 122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경착륙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독일 지표가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보였지만 그렇게 고무적이지는 못하였고요. 또한 일본도 4분기에 다시 경기 침체로 들어선 듯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의 경기 회복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견해는 위험 자산의 강세를 새로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기회로 볼 것이며 US 달러의 약세는 이에 대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주 주요 경기 지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중요도가 다소 높은 지표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독일 프랑스 정상회의와 또 목요일에 있을 ECB 금리 결정 등이 있는 시간에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